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8일 목요일 KTV 뉴스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박 6일간의 방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이번 순방을 통해 한일 관계 발전의 기틀이 마련되고 한미 동맹 신뢰도 확인됐다는 평가입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공군 1호기에서 내린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여당 인사들과 웃는 얼굴로 인사를 나눕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가장 먼저 악수하고 정청래 여당 대표가 압도적이라고 말하는 모습도 포착돼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지난 23일부터 시작된 3박 6일간 방일 방미 일정. 이번 순방을 통해 한미일 협력 강화에 이정표가 마련돼 있습니다. 미국 방문에 앞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관계 발전에 기틀을 다졌고 한국과 일본이 어느 때보다도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한미 동맹 신뢰를 확인했습니다.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일본을 방문해 한미일 협력을 강조한 전략이 트럼프 대통령과 신뢰 구축에 효과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입니다. 방일 방미 외교 일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이 대통령에게는 앞으로 해결할 다양한 국정 현안이 쌓여 있습니다. 순방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이번 성과를 토대로 한미일 삼각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 마련에 박차를 가할 걸로 보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본예산이 정기국회에서 수월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조직 개편에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규모 해킹 사태가 발생한 SK텔레콤에 과징금 1,348억 원과 과태료 96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어 안전조치 의무와 유출 통지를 이유로 SK텔레콤에 이같이 조치했습니다. 과징금 규모는 지난 2020년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부과한 과징금 처분 중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한편 이번 해킹 사고로 SKT 이용자 2,300만 명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 식별번호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동결하면서 한미 금리 차는 상단 기준 2%포인트를 유지했습니다. 한은은 또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8%에서 0.9%로 0.1%포인트 올려 잡았습니다. 지난 2분기 우리나라 가구당 소득은 506만 5천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 역시 크게 늘었는데요. 월 평균 387만 6천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 2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506만 5천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올 1분기보다는 20여만 원 줄었지만 1년 전 같은 기간보다는 2.1% 증가했습니다. 가계소득 대부분은 근로소득으로 319만 4천 원을 차지했고 사업소득과 이전소득이 뒤를 이었습니다. 통계청은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실질 소득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구당 월 평균 지출은 1.7% 증가한 387만 6천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항목별로는 소비 지출은 1년 전보다 0.8% 늘었습니다. 소비 지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항목은 음식 숙박으로 45만 7천 원을 사용했고 이어 식료품, 비조료 음료 지출에 42만 3천 원을 사용했습니다. 반면 주류와 담배, 의료 신발 등의 일반 지출은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소비 지출은 경상 조세와 가구 간 이전 지출 등에서 지출이 늘면서 4.3% 증가했습니다. 1분기 6.9% 감소했던 이자 비용은 1.9% 늘었습니다. 많이 감소한 품목이 교통, 운송이나 가정용품, 가사서비스 부분에서 지출액이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 세부 품목을 또 보시면은 자동차나 가전기기 등 내구재 그 지출 금액이 큰 내구재의 지출 금액이 좀 낮아지면서 물가를 고려한 실질 소비 지출을 감소시켰다고 보았습니다. 소득 5분위별로 보면 소득 상위 20%의 소득은 0.9% 증가해 1,074만 3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출은 494만 3천 원으로 소비 지출 항목 가운데 음식과 숙박 지출이 15.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전년 대비 3.1% 늘었지만 119만 4천 원에 그쳤습니다. 지출은 130만 4천 원으로 여전히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내일부터 사업장의 산업재해 위험 상황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주요 신고 대상으로는 안전조치 미준수와 다수의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중대한 사고 징후, 산재, 은폐, 정황 등입니다. 위험에 처한 노동자 본인은 물론 위험 상황을 발견한 일반 시민도 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정책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방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이번 순방을 통해 한미일 협력 강화의 이정표가 마련됐다는 평가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한은은 또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8%에서 0.9%로 0.1%포인트 올려잡았습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23만 8,3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출생아 수는 9년 만에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달부터 항공기에 보조 배터리를 들고 탈 때 비닐봉투 대신 절연 테이프가 제공됩니다. 기내에는 격리 보관백이 의무적으로 비치됩니다. 에이펙 문화산업 고위급 대화가 병주에서 열렸습니다. 문화창조 산업 분야 지속 협력을 담은 공동성명이 채택됐습니다. 최근 영유아층에서 수족구병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손 씻기 등 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감염 시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도 국정 소식을 한 걸음 더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